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김장훈 정원사님은 겨울정원이라는 책 표지에 겨울의 아름다운 정원은 사계절 아름답다 라는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귀에는 저도 매우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저희 정원을 만들 때 겨울정원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고려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된 계기는 저는 중부지방 산골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곳이 겨울에는 영하 17도, 20도를 오르내리고 서리도 늦게까지 오는 편이어서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나무에 초록색 기운이 없고 계속해서 비슷한 풍경을 봐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6개월 동안 그런 풍경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루하고 또 정서적으로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뭔가 좀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는 정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겨울정원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서 만든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겨울정원에 어떤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면 겨울정원이 좀 더 풍성하고 예뻐 보일 수 있는지에 관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꽃이 있는 계절의 정원은 어느 정원이나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정원의 기본 골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겨울 같은 계절에는 정원의 기본 선들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행로라든가 화단의 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직선으로 했는지 곡선으로 했는지 그런 선들이 얼마나 깔끔하고 유려하게 빠졌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바닥 마감한 포장재, 예를 들어서 보행로의 그 벽돌 이런 것들, 그리고 경계석으로 쓴 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저는 이게 정원의 기본 골격이자 뼈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겨울에는 여과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으면 겨울 정원은 좀 아름답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던 정원이 이런 정원의 기본 골격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텃밭 만들듯이 대충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꽃이 피었을 땐 예뻤는데 꽃 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장마철 이후에 굉장히 형편없고 초라하게 어수선하게 바뀌어 있는 정원의 모습을 보고는 뭐가 문제점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정원의 구획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정원을 리모델링 했죠. 지금 이 상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겨울정원의 풍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록침엽수 종류입니다. 측백이나 향나무 같은 상록침엽수들이 정원에서 겨울 풍광을 연출해 주는데요. 저희 집에는 키다리 황금 측백이나 에메랄드 그린, 그리고 다른 은빛 나무들, 황금시라백 이런 나무들로 겨울정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담장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차폐를 원하는 곳에 심기도 하고 포인트를 원하는 곳에 심기도 해서 적절히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겨울이 되면 이 썰렁하거나 황량한 느낌을 좀 많이 반감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게 에메랄드 그린이고요.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거의 비슷한 녹색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은빛 나무들만 모아놓은 군락입니다. 문그로우랑 블루에로우랑 블루엔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담으로 사용한 나무가 키다리 황금측백입니다. 이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연노랑색에서 갈색까지 색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절 변화를, 그러니까 상록수긴 하지만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황금시라백이나 이런 동글동글한 옥향들, 그리고 코니카 가문비 이런 나무들을 군데군데 심었습니다. 이 상록침엽수들을 이런 식으로 줄지어 심어서
어떤 굵직한 흐름을 만드는 데도 좋고요. 아니면은 군데군데 심어서 포인트 역할을 하게 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소로는 나무 줄기, 수피에 색깔이 있는 나무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작나무라든가 말채나무, 황금회화나무 아니면 복분자 같은 수피에 색깔이 있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겨울에 색을 넣어주는 건데요. 저희 집에는 자작나무하고 말채나무를 심어보았어요. 심은 지 이제 3년 되었는데요. 얘는 흰 말채나무이고 저쪽에 있는 게 노랑 말채나무입니다. 줄기에 노란색, 빨간색 색깔이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겨울 정원에 색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원했던 풍경은 요거보다 좀 더 빽빽하게 많이 나와서 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좀 더 어우러지길 바랬는데요.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 불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좀 욕심나는 거는 신품종 중에서 미드윈터 파이어라는 말채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다홍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들을 군집해서 심으면 좀 더 몽환적이고 아른아른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욕심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정원이 다 차가지고요. 더 심을 곳이 없고 정원을 새로 조성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 정원을 멋스럽게 해주는 네 번째 요소로는 상록 관목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잎사귀가 사계절 내내 붙어있는 나무들을 일컫는 건데요. 저희 집에는 황금사철나무하고 남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황금사철나무인데 이 나무가 실은 겨울에도 정말 개나리색 노란빛을 내주거든요. 근데 올해는 12월에 너무 추워서 그런지 말랐어요, 색깔이. 황금사철나무는 중부지방에서 너무 추웠을 때에는 이 본래 그 노란색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게 겨울을 났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볼륨감을 내주는 것 자체로도 겨울 정원에서는 좀 든든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로는 그라스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식물들이 말라서 다양한 갈색으로 바뀌는데요. 이 그라스류들은 그 갈색 중에서 좀 연한 황색을 띠고 있어요. 연한 황색을 띠는 상태로다가 저 잎사귀들이 마른 채로 계속 달려있기 때문에 볼륨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감 때문인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바람이 불 때 이 억새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겨울 정원이 약간 좀 지루하거든요. 움직이는 것도 없고 무언가 색도 없고 그래서 지루한데 요 흔들리는 그라스들이 있을 때에는 겨울 정원도 나름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섯 번째 요소로는 상록성 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풀들이 겨울에 다 갈색으로 변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본연의 초록빛이나 아니면 살짝 변색이 되긴 했지만 잎사귀의 형태와 이 초록 기운을 유지하고 있는 풀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실육화 그리고 옆에 있는 톡풀 그리고 꽃잔디 저 뒤편에 맹문동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아주가하고 수염페랭이 생각보다 많은 풀들이 겨울에도 이 초록색 기운을 유지하고 정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얘는 향기플록스, 차가플록스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풀들이 정원에 군데군데 있어주면 이 초록 기운이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에 어느 정도 색감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요소로는 마른 꽃들입니다. 저는 올해 겨울에는 실은 이 마른 꽃들을 겨울 초입에서 다 잘라내 보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르지 않고 겨울 내내 그 마른 풀들 군락을 그냥 있는 채로 즐겼는데, 그 풀들이 각기 다 다른 갈색빛을 내면서 덩어리진 채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겨울 정원에서 나름 볼거리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약간 정갈한 형태의 정원을 즐기고 싶어서 일찍 잘라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라내지 않았을 때 정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정원에는 마른 풀들을 잘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요소로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정원에 아치라든가 벤치, 그리고 대형 화분, 이런 것들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정원에서 공간감을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시선을 위로 좀 끌어주기도 하고, 조형물 같은 것들이 또 정원에 있으면 나름 그 세련되고 좀 근사한 느낌을 풍기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도로에서 현관까지 들어오는 오솔길에 이 나무로 만든 게이트를 세워놨고, 사실은 이게 저희 정원에 약간 랜드마크처럼 되었는데, 댓글로 종종 물어보세요. 이것의 소재라든가 이게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얘네들은 저희 남편이 나무로 만들었고요. 나무 위에 제가 오일 스테인으로 색칠을 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딱히 무언가 덩쿨을 올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어떤 수직적인 느낌을 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양평에 그린망고라는 카페가 있고요. 거기에 정원 디자이너 임춘하님께서 디자인하신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조물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낙엽이 지고 난 후에 나뭇가지의 느낌,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가 내주는 나뭇가지의 느낌이나 수영도 겨울 정원에서는 굉장히 멋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열매, 빨간색이나 보라색 열매 같은 것들이 나무에 계속 달려서 겨울 정원에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은 그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고요. 하나 권해드리자면,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김장훈님의 겨울정원이라는 책에 겨울정원에 적용하면 좋을 만한 식물들, 그러니까 초화부터 나무까지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공부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준은 중부지방 정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정원은 말씀드린 대로 중부지방 산골에 있는 정원이고, 그리고 작은 주택 정원이에요. 규모가 한 30에서 커봐야 50평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겨울에 볼 수 있는 겨울 정원만을 구획할 수 있는 사이즈의 정원이 아니고요. 그냥 작은 정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겨울 정원을 어떻게 꾸릴까 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